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제목, 우리나라는 강약 약강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강약 약강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거.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네. 예를 들어 갑질 같은 게 이 강약 약강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강약 약강. 우리나라 갑질이 많잖아요. 갑질 사건들. 사람들이 웃긴 게 갑질 사건 나쁘다. 어떻게 저렇게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한테 저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이 갑질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따지는 것을 뭔가 동목으로 생각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갑질 사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매스컴에 나온 그 갑질 사건은요, 실제로 일어나는 갑질 사건의 빙산 일각입니다. 갑질 당해도 참고 그냥 소갈이 한다거나 아니면 불이익 받을까봐 얘기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서비스 하면서 일하면서 갑질 같은 거 많이 겪었는데 대부분은 참습니다. 그냥 참다가 너무 억울하고 더 이상 이렇게 참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터주는 거죠. 그리고 웃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왜 사람들 비교 많이 하잖아요. 타인 가지고 이렇게 비교 많이 하는데 웃긴 게 보통 자기랑 잘난 사람하고도 비교해요. 자기가 잘난 사람 비교해가지고 자기 자신 깎아내리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존감 회복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못난 사람과 비교를 해서 자존감 회복을 해. 잘난 사람한테 비교해서 깎인 거를 자기보다 못날고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채웁니다.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KBS 1TV에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현장급부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뭐냐면 좀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가정을 보여주고 그분들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토요일에 하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들 어떻게 신경 써줘야겠다. 저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좀 국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방송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엔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으로 보냐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구나. 난 저 지경까지는 안 가서 다행이다. 그런 마인드로 봅니다.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 강약 약강이라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너무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드러내려 하는 차이점으로 인한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늘 일본에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 겸손하고 통제할 줄 알고 자신을 아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부족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 역시 감정을 자제 못하고 각종 욕설 댓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남에게 잘 보이려는 체면과 외형을 따지고 코주부 같은 한탕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 카푸어, 하우스푸어들을 비롯한 도박 중독자들이 많죠 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도박 중독하고 이 푸어하고 다르긴 한데 여러분 지금 살기 어렵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뭔가 좀 안 좋게 가는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해. 이게 뭔가 사람들을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이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분명히 이게 뭔가 경제 지표나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다 살기 좋은 것 같아. 내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 다 뭐 고민 없나? 살아가는 거 다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저 시내 같은데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이 힘든 것은 드러내지 않아요. 네.
자신의 실제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겉모습을, 거칠애를 포장해서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이 거칠애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 돈을 쓰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이 거칠애에 이 소비된 돈도 무시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폼생풍사가 나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 지금 주머니 사정이 다 얇단 말이에요. 얇은데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 이제 붐비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웃긴 게 약속이 난 것처럼 맵북만 있어. 진짜로. 맵북만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취업 준비하는 것 같은데 맵북을 보시더라고요. 사실 맵북 가진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뭐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못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이럴 때일수록 자기 모습을 어떻게든 포장하고 자꾸 체면 같은데 신경 쓰기보다는 이 본질적인 모습을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내대로 하겠다, 넌 신경 쓰지 마라, 네가 뭔데 지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한국 사람들이 뭔가 너무 겉으로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드러낼수록 현실은 별 볼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이제 삐까뻔쩍하게 다닐수록 현실은 더 시궁창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없는 사람일수록 어디 가서 꿀리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이제 책 잡히면 안 되니까 더 있는 척 하는 거야. 더. 그러면서 이제 통장에 이제 잔고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체면, 그리고 이제 거칠애 중요하긴 해요. 한국 사회 중요하긴 한데 기본만 하시면 돼. 기본만. 겉으로 뭔가 까이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꿀리는 거 너무나 싫어하는 민족이라서 너무 이런데 돈을 많이 써요. 돈을 많이 써가지고 정말 중요한데 돈을 못 써가지고 나중에 힘들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지금 대한민국 돌아간 상황을 보면.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금은 남들이 뭐에 꽂혀있고 뭐가 유행하는지 보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지금 해야 할 게 무엇인지 부터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뭔가 세상의 흐름이나 어떤 그런 문화적으로 파악할 때 남들이 뭐 하는지, 연예인이 뭐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걸 따라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남들이 가진 건 나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그 차를 몰면 나도 그 차를 몰아야 되고, 남들이 저 스마트폰을 쓰면 나도 써야 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남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을 내가 못하면 그걸 불행히 생각을 해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남들이 해도 내가 안 맞으면, 내가 지금 상황에서 여의치 않으면 안 해도 돼.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손해라는 그 마인드가 깔려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들 바지끄댕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거는 돌보지 못해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 통장잔고 한번 확인하셔야 돼. 지금 버는 돈이나. 내년 되면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앞으로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과연 이렇게 나도 지금 형편없는데 나도 지금 통장 잔고가 지금 형편없는데 남들 트렌드랍시고 따라하는 거 다 따라해도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워낙에 남 따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난 어차피 원래 하던 방식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나갈 거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한가롭게 자꾸 뭐 트렌드 유행 쫓아가면서 생각 없이 지금 소비하고 다니는 상황이 맞는 건지 되짚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앞으로 이 푸어족들의 어떤 푸어족들이 이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하면서 힘들어하는 이 곡소리를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푸어족이 엄청 많은데 정작 자기들은 푸어족 얘기 안 하죠. 왜냐면 푸어라고 얘기하면 쪽팔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푸어 공화국이야. 푸어 공화국. 카 푸어, 맥 푸어, 명품 푸어, 하우스 푸어. 예. 근데 푸어족이 올해는 어떻게 넘기겠지만 내년엔 과연 넘길 수 있을까요? 내후년에 넘길 수 있을까? 지금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하우스 푸어 같은 경우에는. 카 푸어도 그렇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훨씬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꾸역꾸역 버텼지만 내년에도 과연 꾸역꾸역 버틸 수 있을까요? 내년에 지금 장담할 수 없는 분들은 지금 바로 차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버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엔 정말 그 푸어족들이 이렇게 살아서 힘들다, 방법이 없다, 빚은 잔뜩 쌓여만 간다, 괜히 이 짓거리 했다, 후회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푸어족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빨리 청산하셔야 돼. 빨리. 지금 뭐 한가롭게 외제차 하고 다니면서 눌러거릴 게 아니야. 그 생활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해결책이 안 보이면 빨리 처분하시고 끝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체면과 외형을 따지는 문화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따졌으면 좋겠어.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따지니까. 그리고 한탕주의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석대로만 살면 어차피 그냥 알아서 올라간다고. 지금 뭔가 이제 돈을 모으고 딱 소비 절제하며 사는 삶을 뭔가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은 어차피 그분은 우리 밑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자꾸 무언가를 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자꾸 그렇게 이제 호황된 소비 같은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수록 정석대로 기본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남들 뭐 하는지 자꾸 이렇게 관심 가지지 마시고 그 트렌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트렌드는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잠시 한때 그뿐입니다. 왜 보면 영화 배우나 어떤 영화 배우가 입었던 패션 같은 것도 그때뿐이잖아. 그때 잠깐 유행했다 끝나는 거예요. 유행은요, 여러분, 그냥 일종의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트렌드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런 거에 너무 무분별하게 지출하지 마시고 여러분대로 마이웨이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